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단원입니다. 통계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자, 오늘은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요. 통계적 추정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용어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용어.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는 방법은요. 지금 책에 이제 참고 교재는 개념 원리고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러면 말 그대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는 뭐냐? 잠깐 보시면, 전수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야, 다. 전수조사. 싹 다 조사하자 이거죠. 그럼 어떤 것이 전수조사가 가능하고요. 어떤 것이 표본조사가 가능한 건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 그렇죠?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어요. 자, 표본조사부터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광등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 또는 뭐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때 불량품 같은 거를 조사할 때 모두 다 뽑아서 조사하면 어떤 비효율적이고요. 말이 안 되죠. 다 뚜껑을 열어볼 수도 없고. 자, 요럴 때는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해요. 표본.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다. 이거 일부. 즉 샘플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표본 조사고요. 전수 조사는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 조사. 표본만 뽑아서 인구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서 투표용지를 모두 개표해서 조사해야 되죠. 그쵸, 큰일 나죠. 전수조사 안 하면 큰일 나죠. 집단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집단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한다.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이라는 거는 샘플이야. 몇 개를 뽑느냐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n개를 추출할 겁니다. 추출. 그럼 추출은 뭐냐? 뽑는 거죠. 자, 추출 이건 뽑아낸다. 추출 이건 뽑아낸다. 이런 얘기야. 뽑아낸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추출이란 단어가 나올 텐데, 추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 얘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이거 배웠을 거야. 이거 보세요. 여기 안에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이 뭐 3개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이제 용어를 복원 추출은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놓는 거야.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되돌려 놓는 거야. 뽑은 것을 되돌려 놓는 거고, 이건 안 되돌려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봐, 이런 문제 했었어요. 흰 공을 죄송합니다. 공을 연속해서 2개 뽑을 때,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공을 연속해서 2개 뽑을 때, 첫 번째, 흰 공이 2번 모두 나올 확률 구하라. 뭐 이런, 그치? 흰 공이 모두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랬을 때, 여기에 뽑은 것은 다시 넣는다, 넣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죠? 뽑은 것은 다시 넣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 뽑을 때 흰 공의 확률은 7분의 4죠. 그럼 하나 흰 공을 뽑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는다고 치면, 여기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 다시 뽑아서 보고 돌려놓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확률도 7분의 4가 되어서 이건 77 49분의 16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흰 공이 모두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는데, 단 뽑은 것은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이거를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이거야. 비복원 추출. 자, 비복원 추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비복원 추출했을 때는 확률이 좀 변하죠. 어떻게 돼? 처음에는 7분의 4고요. 흰 공을 뽑아내시면 흰 공이 하나 줄어들게 되겠지. 흰 공이 하나 줄어들면 어떻게 돼? 흰 공이 하나 줄어들면 흰 공이 3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공도 하나 줄었으니까 여기도 하나 줄고 흰 공의 개수도 줄고, 이렇게 확률이 바뀌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옛날에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다를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뽑은 것을 다시 넣는다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좀 용어 정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를 해 놓으시고 통계를 들어가시면, 통계가 썩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를 잘 모르고도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 경향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통계조사 갑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를 골라라 있는 대로. 자, 싹 다 뽑아내지 않고 샘플만 뽑아내는 게 뭐냐. 자, 건전지 평균 수명. 그렇죠. 언제 다 뽑습니까? 건전지. 몇 개를 뽑아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 조사를. 자,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 자, 인구는 반드시 전수조사라 해야 돼. 다 조사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정부에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관공서에서 파악해야 되니까 이것도 싹 다 조사해야 되는 전수조사입니다. 과일의 당도, 과일을 싹 다 뽑아서 다 찔러서 검사하면 어떻게 팔겠습니까? 물건 못 팔죠. 그럼 뭐 과일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몇 천 개? 1,000개 이렇게 뽑아서 검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식품이나 물품이나 공장에서 뭘 뽑아내는 거, 형광등 이런 것들은 표본조사가 적합하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합니다. 이미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 2, 3, 4, 5의 숫자가 적힌 5개 공이 있는데요. 3개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자, 이게 이제 이따 크기가 될 건데요. N 3개를 쭉쭉쭉 뽑아내는데 순서가 있어요. 한 개씩 추출할 때가 있고, 그쵸? 근데 복원 추출이고,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고, 3개를 동시에 추출하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진다 이겁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1, 2, 3, 4, 5에 그치? 하나씩 적혀 있는 이런 주머니에서 한 개씩 복원 추출을 한대요.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5가지죠. 5가지고요. 그럼 3을 뽑았다가 다시 돌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도 5가지고, 세 번째도 5가지고요. 자,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5파이3라고 그래서, 중복, 그렇지. 순열의 기호죠. 모든 경우의 수는 계속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언제? 복원 추출할 때. 그 다음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처음에 가지수는 5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나 뽑았다고 치면 4가지고요. 3가지가 되니까 요거를 우리 경우의 수 기호로 말하면 그렇지. P3 순열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그 다음 세 번째, 동시에 3개를 추출할 때는 동시에는 싹 다 꺼내야 되니까 1, 2, 3, 4, 5에서 5가지 중에 한 방에 꺼내는 방법은 뭐야? 뽑는다의 개념이죠. 그래서 OC3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죠? OC3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OC3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통계 모집단과 표본 이 용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라고 단어를 좀 끊어서 알려드렸어. 자, 통계조사 뭐가 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는 집단, 모집단. 그리고 모란 얘기는 이 전체란 얘기야. 여러분 모씨 이런 얘기 들어봤지? 모씨 뭐야? 김이박, 이최박 그죠? 모든 씨, 성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전수조사는 인구조사나,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조사, 그다음 대통령 투표 종료된 이후에 투표 개표 조사. 이런 것들 전수조사라고 하고, 전화를 돌려서 우리가 지지도를 파악할 때 이럴 때는 샘플 조사, 이건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용어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